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학원 6번째 이야기. 또 하나의 길. 양쪽에 번호를 붙인 객실을 거느린 복도는 길고 밝지 않았다. 붉은 양탄자를 딛고 번호를 찾으며 걷는 태경의 가슴은 불안인지 감격인지 한사코 뛰기만 했다. 호준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지난 20여일은 지금 돌이켜보아도 까마득한 굴속 같았다. 어쩌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건 속임수일 것이다. 태경은 음모를 획책하는 모사꾼처럼 한사코 그 연락이라는 걸 피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성탄절이 지나고 그 초췌하고 지쳐 보이던 호준과 집 근처의 카페에서 잠깐 만난 후, 그리고 새해 연휴에 가족끼리 스키장을 다녀오고 찬수의 보석 목걸이를 선물 받고 그의 본사 근무가 거의 확실해지고 아들 근우가 고등학생, 딸 소영이가 중학생이 된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준비로 바쁘게 지내면서 태경은 그런 중에 호준이 그리워지면 자신을 죽이듯이 전화기의 코드를 뽑아놓곤 했던 것이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사물이었지만 그리움은 자취도 없는 고통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아팠던지. 어떤 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어서 하루 세 끼를 라면이나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 때우기도 했다. 석유가 다 된 등잔불이 제풀에 꺼지듯 장작불이 재가 되듯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호준과 아주 모르는 사이가 될 것 같아 그런 상태가 오기를 갈망하는지 겁을 내는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혼수 상태 같은 잠에 빠지기도 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태경은 정체도 모르는 시간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려 했다. 그 사람도 시간이 신일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태경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 호준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때늦은 사랑이 부끄러움이라고 믿기 위해 그를 쉴 새 없이 떠올려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혹한 노력들은 얼마나 가련하고 쓸모없는 것이었던가.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2달만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걸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때에 호준과 연결이 되자 태경의 하늘을 날 것 같던 기쁨, 자신의 육신이 거침없이 기체가 되는 환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던가. 호준이 말한 숫자의 방은 복도의 오른쪽 끝이었다. 문은 열려서 틈을 보이고 있었다. 태경은 발을 멈췄고 갑작스런 심장의 경직감 때문에 그 여자는 숨쉴 수가 없었다. 이때 문이 안으로 당겨지면서 한 남자의 모습이 후련히 드러났다. 순간 태경은 정신을 잃었다고나 해야 할까. 오랜 지하 생활자가 갑자기 햇볕을 보았을 때에 그 절망 같은 것은 아닐는지. 그러나 태경은 자신의 몸이 호준의 몸에 쓰러지고 호준이 한 손으로 문을 닫아거는 걸 감각했다. 그것은 태경의 오랜 생활 감각이 제풀에 기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포옹했다. 빛이나 소리조차 스며들 틈도 남기지 않고. 침묵과 격정, 슬픔과 기쁨이 두 사람의 포옹을 덮고 묶었으며 또한 풀어놓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태경은 지금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이 방 한 칸에 대해 감사했다. 바로 옆에는 침대가 놓여 있어서 더욱 다행스러웠으며 자기가 죽지 않아서 이 남자를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게
기뻤다. 문이 열렸을 때 잠시 마주친 호준의 눈과 얼굴, 그리고 그의 모습에서 태경은 마치 자신의 미래를 발견한 것 같은 경악을 경험했다. 저 남자를 비껴간다는 것, 저 남자를 부정하고 산다는 건 어쩌면 운명을 거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호준이 태경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었다. 태경의 입술은 녹는 것밖에는 더 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호준은 그 여자의 옷에 단추를 벗기고 태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무아지경의 격정 속에 잠겨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무르녹은 그리움은 그들의 살 속에서 미끄럼타기를 되풀이하고 크고 작은 긴장과 혐오로 구겨진 그들의 마음이 휴식을 가졌다. 호준의 땀으로 젖은 얼굴이 태경의 뺨에서 흘러내렸다. 태경은 그의 이마에 젖은 채 붙어있는 짧은 머리를 떼어주었다. 허리 아래에서 호준이 태경의 한 손을 꽉 움켜잡았다. 호준의 소나기 힘속으로 태경은 자신의 생명이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다. 방 안은 여태 고요하고 침묵은 벌써 오래되었건만 침묵과 고요가 그들에겐 편안했다. 실상 침묵이나 고요는 아무런 무게도 없었으며 공기처럼 느낌도 없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잠이 올 것 같아. 태경이 물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잘까? 호준이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오랜 불면의 날들을 지나온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함께 잠자기로 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이불을 끌어덮고 서로의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몸을 추슬러 편안하게 하고. 그러나 그들은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5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호준 씨. 이른 아침에 정기가 감지되는 목소리로 호준을 불렀다. 앉아. 호준은 일부러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 태경이 나직이 말했다. 뭔데?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가? 호준은 말하고 나서 태경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잠시 태경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을 찾았다. 자신의 소원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끌어모았다. 나는 정호준에 대해 실컷 말해보는 게 소원이야.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그리워하고 이 말을 누구에겐가 꼭 했으면 좋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다녔을 텐데 신부님한테 전부 고해할 수 있잖아. 호주는 태경이 할 말을 다 마쳤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흡사 잠이 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깨어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태경의 반드시 누운 얼굴 옆으로 몸을 끌어가 그 여자의 귓볼에 입을 맞추고 혀로 그의 귓속을 후비기 시작했던 것이다. 태경은 눈을 감았다. 그래, 이대로. 태경은 이 상태를 자신의 삶에 깊이 깊이 묻고 싶어 이렇게 달구지를 했다. 그래, 이대로가 좋다. 태경은 자신의 영혼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미끄러지듯 몸을 웅크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호준의 까맣고 작은 파달 같은 젖꼭지를 입에 넣고 손가락 사이에서 감촉을 확인해보고 천천히 그의 가슴과 배와 배꼽에 입 맞추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은 그윽하기 그지없는 정액 냄새에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잠들었던 호준의 성기에 태경의 입술이 닿자 그것은 호련히 깨어나서 잠시도 참지를 않았다.
그들은 기뻤다. 그들의 열정이 한 차례 해일처럼 지나가고 났을 때 그들은 어쩌면 허물 하나를 벗은 벌레라고나 할까. 이제 그들은 다만 기뻐서 웃음 짓는 것밖에 달리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었다. 우리 결혼해. 이때 호준이 이런 말을 했다. 태경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더 낯익은 반응일 것이었다. 결혼? 태경은 어리둥절한 낯으로 이렇게 되물었다. 왜 갑자기 호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결혼이라는 말이 외래어처럼 생경한지 몰랐다. 결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마터면 태경은 이렇게 중얼거릴 뻔했다. 결혼. 하지만 태경은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결혼에 알 수 없는 의미에 갇힌 것 같아 답답했다. 당신 생각해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호준이 아직도 어리둥절한 낯을 애꿎은 천장에만 대고 있는 태경의 귀에다 작은 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가슴이 떨려서 손을 심장 쪽에 올려놓았다. 웬일인지 콧날이 시큰거렸다. 당신이 어려운 입장인 걸 잘 알아. 이미 내 나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고. 태경은 이렇게 말하는 호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호준은 말을 하다 말고 태경의 귓불에 흩어진 그 여자의 결 좋은 잔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들어 귀 뒤로 넘기었다. 태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를세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썼다. 어렵고 힘든 일 사이사이로 당신이 생각났어. 장마철 지독하고 겁나는 무더위와 소낙비 사이에 검은 구름 틈을 열고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처럼. 그때 나는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어. 제발. 태경은 여태 도사린 몸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호준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느 하나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그의 인생의 장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호준은 태경의 귓불에 입술을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있으면 휴식이 되고 생기가 느껴지는 태경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 욕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혼이라는 낱말밖에 없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자 왠지 그것이 태경에게 생채기를 만들고 고통을 주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그동안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어린 자식을 잃었으며 남편에 대해 끝없는 불만에 쌓여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는 아내를 가졌으며 그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부부관계는 다만 형식과 체념과 체면, 그리고 타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런 내용의 가정을 가진 예술가가 자기 작업에서 삶과 자연에 진정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지, 호주는 이런 것을 태경과 의논하고 싶었다. 그런데 태경은 지금 마치 죽음이 느껴지게끔 고요하게 누워있는 것이었다. 물론 태경이 질린 상태인 것은 아니었다. 마비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었다. 태경은 자기가 드넓은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져 있었다. 더러 마르고 더러 아직 푸른색을 띤 풀이 자라고 있는 넓디 넓은 벌판. 벌판 끝으로 지평선과 먼 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환상은 태경이 기억하지 못하는 영화의 장면이었거나 소설의 한 대목일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벌판에 선 자기를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으며 격정이나 회한도 없이 그냥 서 있는. 그러나 그 여자는
마침내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태경은 몸을 모로 돌렸다. 그의 얼굴은 이렇게 되기로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자기를 받아들이는 호준의 가슴에 묻혔다. 태경의 숨결이 호준의 살갗으로 스며들었다. 알맞은 온도와 필요한 습기를 가진 숨결이었다. 태경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이 남자, 지금 이렇게 살을 대고 누워있는 사람, 이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다 옳은 것일 터였다. 태경의 선택은 결국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한다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돼. 호준이 나지기, 어쩌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호준의 가슴에 묻힌 얼굴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런 몸짓이 성에 차지 않아 그래 그래 라고 숨가쁘게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태경이 또다시 숨가쁘게 소리쳤다. 그래, 태경씨. 우리는 몸의 욕구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뜻이 같아.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호준이 말했다. 문득 태경은 언젠가 그가 느꼈던 어떤 것이 떠올랐다. 태경은 호준의 맨살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몸은 포개어졌고 태경은 그의 가슴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보았다. 나는 아이를 둘 낳았어. 임신은 3번 해보았는데 처음엔 낳을 수가 없었어.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았거든. 그 사람은 집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라서 우리가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 임신은 낙태 수술로 끝났고 둘째, 셋째는 피임으로 조절해서 원하는 시기에 낳을 수 있었어. 임신이 너무 좋더라고.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는 거야. 내 자궁 속에서. 그때의 기쁨을 나는 당신 정호준을 임신하고 다시 느꼈어. 어느 날인가 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자궁에서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자라는 걸 발견했거든. 아이도 5개월이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당신도 내게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이는 자궁에서만 살았지만 당신은 내 온몸, 뼛속과 핏줄, 살갗과 두뇌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든 것에서 꿈틀거렸어. 그때 당신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 나는 내가 사랑을 배웠다고 깨달았어. 회임이었어. 태경이 말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깊고 은은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태경은 머리를 호준의 가슴에 모로 뉘었다. 호준의 손이 춤에 있다는 동작처럼 그 여자의 머리 위로 얹혔다. 호준 씨, 당신은 아직도 내 온몸에 살아있어. 이젠 몸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나는 당신을 통해 영혼도 느끼고 운명도 느껴. 태경이 흐느낌처럼 말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일상의 속성이 만들어낸 수많은 크고 작은 규범과 질서의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을 느꼈다 해도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준 씨를 사랑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여자는 어떻게 여자일 수 있는지,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존중되어지는 감격스런 느낌. 눈물 없이 나는 당신을 떠올리지 못해.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지. 그 말은 불충분한 것 같아. 그냥 삶. 태경은 나직이 웃었다. 기쁘고 즐거워서였다. 호준의 손길은 태경의 머리에서 두 귀를 지나 지금은 그 여자의 등허리와
엉덩이에서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태경은 그날 아침이 생각났다. 앞이 보이지 않게 비가 퍼붓는 날이었다. 여수의 옹색한 공항 사정은 틀림없이 날씨를 감당할 것 같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비행기는 뜬다고 했다. 그 순간 태경에게 스치던 푸른 섬광의 느낌, 운명이 비끼는 것 같던 그 기이한 순간이 지금 떠오른 것이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호준을 만나지 않았던가. 태경은 호준의 팔을 잡고 헤엄치듯 호준의 배에서 위로 올라갔다. 호준의 이마에 입 맞추고 그의 눈과 콧날과 뺨, 귀와 입술, 목에 입 맞추었다. 호준 씨, 나는 그동안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비행기를 모르는 사람이 기차가 가장 빠르다고 믿는 것처럼. 나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던 것 같이, 그리고 내가 크면서 알게 모르게 보고 익힌 여자의 생활 습관대로 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또 그런 틀을 밖으로 나가는 건 나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관습에 묶인 채 정지되었다고나 할까, 마비되었다고나 할까. 시집 식구들의 비위에 맞게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인습과 관습이 가르치는 대로 남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는 방법만이 존재한다고 알았거든. 그게 내 자존심이라고. 당신을 만나고 난 후 나는 내 눈의 방향도 돌릴 수 있고 사방이 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호준 씨, 맹세컨대 나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내가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사랑하는 건 남들이 칭찬하는 며느리, 아내, 가정주부, 어머니의 외형이었어. 속은 텅 빈. 그 속은 빌 수밖에 없었어.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태경은 속으로 이렇게 호준에게 말했다. 길고 긴 고백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태경은 호준의 성기를 입에 물고 머리는 불두덩을 베었다. 이대로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태경은 바랐다. 그의 왼손은 불알을 만지고 오른손은 시트 위에서 호준의 손과 얽혀 있었다. 태경의 입속은 편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노래가 몸속 어딘가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다. 언젠가 안타까움에 쫓기어 집 뒤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낙엽과 물과 바위와 산과 다람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부르던 노래. 눈부신 아침 햇살에 산과 들, 눈 뜰 때 그 맑은 신음을 따라 내 마음도 흐르네.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 황금빛 수선화 7송이도. 태경의 몸과 마음이 소리도 없이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주 오래전이었어. 첫 아이를 낳기도 전이었을 거야. 술이 잔뜩 취해서 돌아온 남편이 자기 성기를 빨으라고 했어. 우선 역경부터 잃었어. 그렇다고 싫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긴장해서 그걸 입에 넣었어. 남편이 목구멍 깊이 넣기를 원했어. 나는 더 이상 참지를 못했어. 화장실로 가서 토악질을 하고 오래도록 양치를 했어. 그래도 나는 남편이 좋다고 생각했어. 또 다른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으니까. 나는 그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것만으로 행복했어. 남편은 남들이 다들 좋은 남자라고 해. 내 친정어머니도 아주 믿음직스러워하는 사위니까. 어떤 남편들은 술주정도 하고 아내를 때리고 심지어는 생활비도 축내고 다른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잖아. 외박을 일삼고. 남편에겐 그런 흠이 없어. 한번 성병을 옮긴 적이 있고 여자 관계를 알게 되었어.
하지만 난 크게 불행을 느끼지 못했어. 남자들은 흔히 그럴 수 있다고. 그게 남자들의 바깥세계라고. 나는 그저 집안에서 그럴수록 옹골차게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보살피면 절대로 우리 가정엔 불행이 투입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후준 씨를 알고부터 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어. 혹시 내가 나를 그렇게 가두고 속였던 건 아닐까 하고, 다른 것을 보는 게 두렵고 귀찮아서, 안정이 좋아서, 흔들리는 건 다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하느님, 그런데 왜 저는 10수년의 결혼 생활에서 건질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이 둘을 낳은 것, 그거 하나 말고 또 무엇을 손에 쥐었을까요? 왜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태경은 친정어머니가 한 어떤 얘기를 떠올렸다. 그날은 파출부를 불러 김장을 버무려 넣고 있었다. 옷차림새나 표정이 파출부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중년 여자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의 화병과 갑갑증 때문에 파출부 일을 다닌다고 했다. 남편이 친정에서 차려준 작은 공장을 경영하는데 자기가 믿는 고등학교 후배를 격리로 들였더니 그 후배와 바람이 났더라는 것이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화병이 생겨서 그 후로도 낫지를 않는다고.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이혼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겁나고 아이들 삐뚤게 자랄까 걱정되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때 전 씨가 파출부와 파출부를 동정하는 태경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남남이 만나 한솥밥 먹고 평생 살기가 뭐 그리 쉽겠느냐. 그래도 다 인연 따라 만나는 법이고 부부의 인연이 다하면 자식의 연으로 사는 게 우리네 부부다. 좋기만 바라는 건 욕심이다. 사람 사이에도 인연의 양이라는 게 있다. 인연의 양이 다했다고 헤어진다면 이 세상에 해로할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남편과 시집의 여러 가지 흉들을 흥미롭게 보던 태경과 파출부는 전 씨의 이 설법 같은 말에 기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태경이 그 말, 인연의 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호준이 윗몸을 들고 태경의 어깨축지에 손을 넣어 그 여자를 끌어당겼다. 호준은 언제까지나 태경의 입안이 편하도록 자신의 성기를 잠재워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욕정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태경과 끝없이 그것에 탐닉하게 될 게 뻔했다. 태경의 몸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호준의 팔에 이끌렸다. 남편에겐 불쑥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뱉어버릴 것 같던 위태롭던 충동을 기억하면서 태경은 힘을 다 뺀 몸으로 호준에게 맡기고 있었다. 태경 씨. 호준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말해봐요. 태경의 목소리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괜찮아? 호준이 물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혼할 수 있어요? 호준이 물었다. 순간 태경의 몸이 찰나적으로 죽었다 깨었다. 호준이 결혼하자고 할 때보다 그 반응이 더 날카로웠다. 태경에겐 분명 결혼보다 이혼이 더 낯설었다. 결혼이라면 이미 한 번 해보았고 오래도록 그것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이라고. 그건 들어보긴 한 말이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경험한 적이 없어서 다만 그래서 두렵고 자신이 서지 않는 것일까. 태경은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더 먼저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인식되었다.
호주는 참을성 있게 태경의 침묵을 지켜냈다. 그 여자의 침묵이 그 여자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호주는 캐내려고 하지 않았다. 태경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이 그 여자에겐 정작 상처여야만 한다면 차라리 자기가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호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자신의 맨살 위에 지친 짐승처럼 포개져 있는 태경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런데 선뜻 손에 만져지는 건 그 여자의 살보다 축축한 물기였다. 그의 손은 물기 흐르는 눈가에서 굳었고 그의 가슴으로 날카로운 연민의 칼날이 핥히고 지나갔다. 물기는 고랑물처럼 흐르고 호주는 머리를 벽에 대고 고개를 젖혔다. 한 여자의 운명이 어떤 기운으로 자신의 삶 속에 고스란히 접목되는 숙연한 느낌 때문에 호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제 무슨 생각이라는 게 더 필요하리. 그런 건 아직 한가하고 아직 바깥에서 얼쩡거리는 자의 변명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리. 호주는 베토벤의 소품을 떠올렸다. 부드럽고 정결하되 따뜻하기 그지없는 소리, 로망스 1번일 것이었다. 호주는 그 소리가 자신의 몸속에 가득 차오르는 동안 내내 기쁨으로 기다렸다. 이윽고 그는 태경을 들어올렸다. 젖은 그 여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그리고 그 여자를 편하게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놓고 그 여자의 슬픔이 외기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상처가 될까봐. 호주는 태경이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그 여자의 귀에 속삭였다. 우린 행복해질 거야.